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7일 목요일 밤 10시 34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목소리가 좀 잠겨 있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제가 재테크 강의하고 주식 강의가 있는데 그때까지 꼭 나와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되네요. 어쨌든 오늘도 픽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장초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그리고 메타버스, 로봇주, 특히나 오늘 같은 지수 상승장에선 대형주가 강하다는 말씀도 꼭 드렸었죠. 근데 왜 나는 항상 놓치고 나서 오늘도 에코프로비엠 8% 올랐네, LNF 5% 올랐네, 그거 다 아까 훈우님이 말했었는데 이렇게 맨날 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 해보면은 역시나 제가 계속 주식 스터디 1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뭐 추세가 뭔지, 정배열이 뭔지, 역배열이 뭔지, 추세 전환이 뭔지 정말 가장 차트에서 기초적인 것들만 저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상한 기법 이런 거는 아예 말도 하지 않아요. 딱 3시간짜리 2번 수업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런 것만으로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주식 기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시황을 말씀드렸는데 원리를 이해해야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리를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돼 있으면 바로 어떤 재료를 듣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내가 바로 비판적으로 5분 이내에 분석을 하고 바로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제 같은 경우는 랩지노믹스 상한가 간 종목. 근데 그런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200% 무상증자가 나왔잖아요. 오늘 눌러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종목도 수업을 들었다면, 또는 내가 이해가 그 전에 무상증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돼 있었다면 바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5%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었고, 뭐 내일 급등하거나 다음 주에 급등할 수 있으면 또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식 스터디 듣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단타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 단타를 가끔 공유할 때도 있고요. 특히나 1월부터 3월장 장은 하락장이고 변동성 장이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단타로 대응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환경이나 또는 자기의 성향 또는 근무 형태에 따라서 단타를 아예 못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제가 오늘도 그래서 주식 스터디방에 이런 말씀을 공유 드렸었어요. 실적주, 중대형 주겠죠. 보통은 실적 주면서 뭐 심택도 있고요. 오늘 같은 뭐 LNF도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있고요. 중대형주들 중에서 실적이 있으면서 끼까지 있는 종목들. 어제 같은 경우는 코리안 서킷가 되겠죠. 10%나 상승을 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사서 대응을 하면은, 그러니까 잘만 사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런 방송을 듣거나 아이디어를 제공받았을 때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대신에 어느 누가 어느 유튜버든 저든 제가 말을 했다고 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 사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종목을 지금 왜 사야 되는구나. 이 종목이 지금 시세가 싸구나, 비싸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공부를 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짧게 짧게 단타를 치는 것들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 드렸었죠. 오늘과 같은 경우도 LNF,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7, 8%씩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막 급등주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런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뭐 지나고 나면은 뭐 급등주 부러워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그거는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대응할 수 있는 분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 뭐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나 제 구독자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직장인분들이나 부업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대응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오히려 확실한 종목들을 보는 눈을 키워서 그런 종목을 사도 충분히 한 달에 20, 30% 수익은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서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저께 오늘 제가 말씀 좀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아침에 이제 배터리 쪽 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왜냐면 오늘도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하락한 종목이 많이 상승한다는 말씀 드렸죠. 최근에 가장 많이 하락한 섹터가 반도체하고 배터리 소재예요. LNF, 에코프로비엠 20선 다 붕괴가 됐죠. 정말 많이 하락을 했어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악재가 뜨면서 고점 대비해서 30%나 빠졌어요. 그런 종목들이
더 많이 상승한다고, 제가 분명히 지수가 상승할 때는 대형주가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런 종목들이 오늘 다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배터리 소재에 아무거나 들어갔어도 최소한 3, 4%는 무조건 수익이 나는 날이었었죠. 그 대신에 내가 또 장초에 고민을 하다가 못 들어갔으면 또 오늘은 수익이 없는 거죠. 또는 급등주 갔다가 또 물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이해하시려면 꼭 공부를 하시거나 독학을 해서도 하셔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면은 스터디를 들으셔서 어쨌든 좀 참여하셔서 좀 깨우치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많이 신청하셨어요. 한 8명 신청하셔서 지금 16명, 그래서 9명 마감 남았습니다. 오늘 3월 17일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빅종목 결과. 이게 어제 방송입니다. 3월 16일이라고 밑에 써있죠. 제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언급도 분명히 드렸었어요. 저희가 이틀 전에 매수했단 말씀도 드렸고, 근데 이틀 동안 눌러줬죠. 그리고 오늘 8%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컴투스홀딩스, LG노텍, 로보로보 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고, 이걸 심지어 보여드렸었죠. 3월 15일 대응, 수요일 대응인데 제가 이건 안 고쳤네요. 3월 16일 대응 어저께 보여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을 나는 아침에 이것만 본다. 왜냐면 그날 상승할 종목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매매를 하지, 내가 다른 섹터 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기웃기웃하지 않는다. 오늘과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가 급등을 했잖아요. 메타버스가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 그 설명 드리면서 메타버스 종목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미 랩지노믹스하고 로보로보하고 아침에 매매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왜냐면 시초가가 10% 이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거 매매하기 바빠서 메타버스를 잡을 수가 없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에 조금 메타버스에 들어갔었습니다. 어쨌든 저랑 같은 종목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직장인 투자자고, 근데도 누구는 수익이 나고 계속 누구는 수익이 못 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건 충분히 갭을 메꿀 수 있다. 충분히 저만큼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제약 3일 눌러주고서 이렇게 8% 급등을 했었죠. 어저께도 이거 그대로 보여줬었죠. 삼성전자 메타버스 로봇.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수했다고도 종가 매수했다는 말씀도 드렸고, 대신에 로봇 관련된 주들은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말씀도 드렸었죠. 왜냐면 사실 10%에서 시작을 해서 13% 갔다가 다시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타에 좀 능한 분들이 하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 사실은 제가 어저께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도 다 드렸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뭐 이런 급등주들은 조금은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영역이었고, 제가 분명히 뒷부분에서 메타버스 기기 관련된 주들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오늘 상승했었던 덱스터라든지 맥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VR, 뭐 XR 이런 기기 관련된 주들입니다. 또 OLED 관련된 주들이 또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선익 시스템, MP, 덱스터, 옵티십스 이 종목들이 사실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정말 많아요.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은 30종목이 넘는데, 제가 10월 달에 메타버스 정말 많이 강조했고,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큰 수익을 냈었죠. 50%, 60% 수익 낸 분들도 있었고 한데, 어쨌든 많은 조정을 받았고 이제 좀 다시 봐야 된다고 제가 한 3일 전부터 말씀드리기 시작을 했었죠. 이제 정배열 추세 전환이 될 때가 됐고, 이제 재료가 발생을 하니까 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어저께 삼성전자 메타버스 재료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뭐 물린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도 어쨌든 지금 시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평단을 낮춰서 탈출할 수 있는 시기다. 어쨌든 그런 것들도 사실 오늘 탈출했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더라도 조금 희망을 가질 때는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 있는 것들 내일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막 정배열 추세 전환된 것들이 많고 이제 막 20선 올라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로바로 막 상승을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눌러주고서 가겠죠. 그래서 뭐 아프리카 TV나 다날이 먼저 움직인 것처럼 이런 종목 섹터도 다시 한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싸이월드 재료가 있는 한글과 컴퓨터나 한컴이 MDS 같은 경우도 뭐 추가적인 재료가 있으니까 좀 체크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주식 스터디 방에다가 공유했었던 내용인데요. 배터리, 메타버스 보라고 말씀드렸었고, 중대형 실적주, 특히나 뭐 LG 이노텍이나 최근에 정배열 추세인 것들 좀 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오늘 이렇게 좀 급등을 했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상당히 좋았고요. LNF도 날라갔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대형주 계속 3일 전 방송부터 지수가 상승할 때, 기술적 반등일 땐 대형주가 상승한다, 오히려 테마주들보다는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시총 상위권 기업들이 다 강하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사실은 뭐 내가 정말 어떤 종목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난 테마주 모른다라고 했으면 그냥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요새 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나 SK 하이닉스 이 정도 그냥 매매했어도 충분히 3, 4% 수익은 낼 수 있었던 장이고요. 마찬가지로 NNF, 뭐 이메이드, 셀트리온 제약 이랬던 종목들, 그냥 들어본 종목들만 매수해도 충분히 안전하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리포트가 사실 눈에 띄는 건 없어서 OCI하고 이제 한글과컴부터 공유 드렸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한 4%대, 3%대 상승하면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수익 낸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뭐 이런 급등주나 상승하는 종목들은 매일매일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뭐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 출발해서 잡기 좀 어려운 영역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10%대 시작을 해서 3%대 끝났잖아요. 그러고서 또 이렇게 거래량이 제법 많이 실려 있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추세가 한동안 좀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종목도 꼭 공부를 하셔서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10월달, 11월달부터 말씀드렸죠. 11월 재테크 강의 때는 12월에 로봇주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12월 내내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사실 로보로보가 대장주도 아니었죠. 로보티즈가 대장주였는데 유진로보, 로보티즈, 로보로보 모두 2, 300% 상승을 했었고요. 로보로보는 아직 큰 조정을 안 받았어요. 굉장히 추세가 강하게 12월 10일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배가 올랐습니다. 3배. 그러니까 이제 조정받을 때가 좀 되긴 했다. 아무리 삼성전자 로봇 재료가 계속 나온다고 해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추세 전환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넥스트나 이런 반토막 난 종목들도 많이 설명드렸었죠. 뭐 이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계속 상승할 수는 없다. 뭐 페노션 HM에 한 달 전에 말씀드렸고 30% 받았지만 페노션이 지금 3거래일 동안 거의 10%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일찍 들어가셨어야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달 수익률을 50% 목표로 삼았었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좀 빨리 돌파를 해서 2,100만 원 됐고, 오늘 같은 경우도 5개 종목 매매를 했는데 한글과컴부터 LNF, 셀트리온 제약, 컴투스홀딩스, 로보로보 이렇게 매매를 해서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거예요. 저도 항상 반성을 하거든요. LNF가 제가 팔고 나서 4%나 더 올라갔어요. 셀트리온 제약을 제가 팔고 나서 4%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글과컴부터나 컴투스홀딩스처럼 뒷부분에 있는 매매는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 종목들을 계속 들고 있었으면은 내가 이제 굳이 이렇게 매매를 안 하고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는데, 저도 없는 시간 내가면서 막 점심시간에 매매를 하고 이래서 이렇게 수익을 유지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내가 조금 더 그 회전율을 높이기보다는 그냥 그래도 우량한 종목들을 좀 더 끌고 가는 그런, 왜냐면 솔직히 LG에너텍이라든지 최근에는 중대형주들 중에서도 정말 뭐 10%씩 오른 종목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중장기적으로 한 2주, 1주 보고서 모아가는 게 사실은 수익률을 더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좀 들더라고요. 주선수 좀 살펴보면은 파월 그 FMC 회의가 어저께 마무리가 되면서 점도표도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이해한다기보다는 한 그냥 0.25%가 올라갈 수 있겠구나, 0.5가 아닌 0.25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언급도 하긴 했지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하다라는 내용을 했고, 뭐 이 정도로만 FOMC 회의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미국 시장 증시가 반영을 했죠.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 미국 증시가 굉장히 급등을 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뭐 볼만한 뉴스들은 뭐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관련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장 끝날 때쯤에 좀 나와서 뭐 내일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반영될 수는 있겠지만, 리오프닝주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부터 워낙 많이 올라오긴 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리오프닝주에는 조금은 도움되는 내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국인이 한도 제한 없이 면세품에서 물품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도 면세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뉴스가 가장 오늘 중요한 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가 미국과 철강 232조 재협상 대신에 조건 개선을 추진하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저도 사실 이런 것들을 왜 알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냥 저도 사실은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똑같은 수준이지, 그냥 이런 것들이 재료가 될 수 있구나, 일단 대충 읽어보면요. 일단 뭐 뭔가가 좀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보다는 조금 더 협상을 잘했다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기존 쿼터제의 세부 요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건 개선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기존에 있던 그 계약이 미국과의 계약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불리한 조항들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일부 개선했다. 이거는 당연히 철강주에는 상승 재료가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오늘 내일도 중소형 철강주라든지 뭐 대형 철강주들이 시세를 받고 급등을 하겠죠. 그런 흐름들을 일과되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런 뉴스를 봤을 때 바로 아이디어를 종목으로 접합시킬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시외 상한가 종목들 큐캐피탈, 하이스틸, 동일제강, 부국철강, 대한금속.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은 시외에서 막 10% 이상 상승할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 쫓아가기보다는 그래도 아랫단에 있으면서도 예전에 좀 끼가 있었던 NI스틸이나 뭐 TCC 스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하이스틸 이런 종목들 좀 보시는 게 알 것 같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것들은 이제 중대형주죠. 중형주인 이제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뭐 포스코 강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차라리 낫다고 보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세아베스틸 매매를 예전에 좀 많이 한 경험이 있어서 내일 장초에 한번 흐름을 보고 세아베스틸도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루미늄 구리 가격이 오늘도 좀 올라갔죠. 그래서 이 관련된 주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같은 종목을 보고도 누구는 수익을 내고 또 누구는 급등주 쫓아가다가 물리는 것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저도 한 종목이 좀 물렸어요. 이제 맥스트가 제가 좀 사실 매도를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좀 일을 하다 보니까 놓쳐가지고 한 마이너스 1% 정도 지금 물려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와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저도 제가 9시 반부터 3시 20분까지, 3시 10분까지는 매수를, 추격 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저와 약속을 했거든요. 제가 그걸 1월 달부터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한 두 번 어겼어요. 근데 오늘도 어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맥스트가 급등을 하니까, 아, 예전에 그래도 내가 매매했던 종목인데 내가 좀 아는데라고 해서 매매했는데, 한 3% 올라갔다가, 제가 이제 안 보는 사이에 또 한 2%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어쨌든 마이너스 1%로 물려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뭐, 다음 주에는 탈출할 수 있으니까 뭐 별로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워낙 뭐 고점 대비해서는 현재 5분의 1 토막이 났죠. 그런 종목이고 어쨌든 말씀드렸던 대로 VR 기기, XR 기기 관련된 종목들은 시세가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신 분들은 스터디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분석 빠르게 좀 해보면은 1위부터 살펴보면은 제가 이제 좀 체크할 만한 것들은 동그라미 쳐놓죠. 역시나 오늘은 삼성 메타버스죠. 삼성 메타버스. 내일은 철강이고요. 그래서 삼성 메타버스 관련된 주로 미디어 주인 버킷스튜디오. 버킷스튜디오가 원래는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였죠. 예전에 그래서 저희도 많이 재미를 봤던 종목인데 어쨌든 상한가를 갖고 선익 시스템 메타버스 VR 기업 그래서 상한가, MP도 메타버스 XR 기업 그래서 상한가 그렇게 상한가 풀렸네요 마지막엔. 어쨌든 높은 상승률 보였고 다 예전에 많이 매매를 했던 종목이죠. 오픈베이스도 그 최재형 씨 관련된 주로 정리해드렸었던 종목이고요. 인탑스, 삼성전자 이제 로봇 관련된 주들. 근데 로봇 관련된 주들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관련주보다는 그냥 로봇주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사실 로보가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아서 좀 추세를 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로봇주를 하는 게 낫지 로봇 주변 주인 무슨 뭐 러셀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관련주보다는 그냥 로봇주를 하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같은 의미로 건설주, 중소형 건설주가 건자재보다는 낫다고 해쳐서 어차피 우리는 수익률을 내려는 거지 무슨 우리가 시멘트 투자해갖고 시멘트 사업에 대해서 무슨 도움을 주려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중소형 건설주가 더 상승을 하면은 그것만 따라가면 되지 괜히 애매하게 뭐 건자재, 무슨 샤시주, 노르페인트 이런 거 잘못 들어가면은 수익도 적당히 못 내고서 뭐 물릴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주도주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저께 방송에서 제가 그 중소형 건설주 이틀 눌러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 월요일 정도 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도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아랫단에는 조금 이렇게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고 코디엠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WI 뭐 콘텐츠, 옵티시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이것도 이제 VR 같은 관련 기업이죠. OLED 관련 기업이고 그다음에 K옥션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K옥션 서울옥션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미술 NFT 역시나 NFT와 메타버스는 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이게 오르면 같이 오르죠. 그래서 오늘도 컴투스홀딩스가 급등을 했었고요. 당초에 그래서 그런 흐름들도 같이 한번 묶어서 보셔야 되고 아무래도 메타버스 기업들이 대부분 다 게임 회사죠. 게임 회사고 VR 기업이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회사도 당연한 거고요. 뭐 덱스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드라마에서 특수 효과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덱스터도 보시면은 이렇게 11%나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삼성전자 메타버스 재료가 그래도 한동안은 좀 유지될 것이다. 왜냐면 메타버스가 기간 조정은 아직 좀 짧아요. 한 4개월밖에 안 받았는데
가격 조정은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제가 덱스터 반토막 난다고 아까 그거 캡처해갖고 제가 주식 토론방 공유했었잖아요. 제가 10월 달인가 그때 이제 덱스터 반토막 난다는 얘기를 최고점에서 말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급락하기 시작을 해서 정말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지금 2만 원대인데 다시 4만 원대로 4만 7천 원대까지 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범위 내에서 물타서 나가야 된다. 물린 분들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다음에 인바이오젠, 비덴트 오랜만에 지금 그 가상화폐 관련된 주들이 좀 올라가면서 이제 상승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사업하고 있고 뉴플렉스, 삼성 메타버스 뭐 이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계속 섹터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그라미 친 곳들은 건설주 아닌 메타버스죠. 이렇게 개별 재료, 예를 들어서 뭐 ST팜, 올리고 핵산 치료제, 뭐 그다음에 뭐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이런 거 안 본다는 얘기예요. 저는 물론 이런 것들로 수익 잘 내는 분들은 그렇게 내시면 되는데 저는 집단으로 형성된 것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메타버스였고 내일은 철강이고 어제는 소형 건설주였죠. 그 중에서만 고르면 되지 굳이 내가 개별제로 있는 걸 분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금액 상위 종목들 보면은 다 대형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수 상승장에는 대형주가 상승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가 반대로 실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오늘 실험 매물이 나온 것들은 로봇주였죠.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한번 털어낸 거예요. 개미들 한번 털어낸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오히려 강할 때는 대형주로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고요. 거래금액 상위에 그래도 로보로보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안 좋은 거죠. 장대 음봉인데 거래량이 실렸으니까. 그다음에 랩지노믹스도 들어가 있다. 랩지노믹스 오늘 눌러줬고요. LNF, 버킷스튜디오, 덱스트 정도 삼성 메타버스 관련해서 체크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눈에 띄는 거 SK 하이닉스 역시나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업황에서는 특히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 미국 증시에서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먼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서 SK 하이닉스 매수하면 된다 보시면 되고 페노션 이틀 지금 연속으로 눌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보성 파워텍 그다음에 서희건설 뭐 LNF 카카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로그램 순매수는 아까 말씀드린 코디엠,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카카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뭐 스틸주들 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은 장초에 좀 급등하는 것들 잡아서 하실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면은 뭐 아랫단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뭐 세아베스티라든지 좀 조금은 그래도 시총이 무거운 것들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런 종목들을 뭐 짧게 먹고 나오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엔 LNF 제가 LNF 어저께 아까 그 주식 스터디 방향으로 설명드렸었는데 20선을 이탈을 했잖아요. 20선을 이탈해서 사실은 우리 기준에서는 원래는 보면 안 되는 종목인데 워낙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근데 오늘 10%가 오르면서 거의 20선 근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20선을 돌파하게 되면 다시 봐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매수하고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하는 게 아니라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안착하는 거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다 마찬가지죠. 지금 배터리 관련된 주들 다 20선 이탈했기 때문에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은 일시적인 반등이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오히려 자율주행이 된 강한 모습이죠. 오늘도 인포뱅크 좀 상승하다가 좀 눌러줬는데 인포뱅크도 뭐 조만간 슈팅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LG노태, 현대오토에버 다 강한 모습이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소형 건설사 중에서는 뭐 범양건영, 일성건설, 삼부토건 정도 괜찮게 보고 있고 나머지 경구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조금 눌러줄 수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은 좀 주의가 좀 필요하고 어쨌든 윗단에 있는 것들은 이제 막 상한가 가고 하루 눌러준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랩지노미스 오늘 뭐 매매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들고 있었던 종목이고요. 무상증자 200% 나왔고 제가 아까 시엔투스 성진 캡처해서 공유해드렸잖아요. 시엔투스 성진도 무상증자 공시 나고서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눌러주고 그 다음날부터 조금씩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100%라는 건 세상에 있을 수는 없어요. 항상 주시는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까지 경험상 작년에 뭐 200% 300% 무상증자 난 것들 보면은 시엔투스 성진도 그렇고요. 에코프로 HN 300% 그다음에 제노코 300% 무상증자였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노코가 아마 200%인가 200%였던 것 같네요. 여기도 거의 한 3배 정도 올랐었죠. 그래서 뭐 3배가 오른다, 뭐 에코프로웨인처럼 4배가 오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그래도 호재는 분명한 호재다. 그래서 그것들 제가 주식 스터디 1강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바로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은 막 한 2번 또 3번 또 급등한 다음에 그제서야 나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했다 또 몰리느냐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내가 자기 효능감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 내가 바로 살 수 있는 어떤 거를 아이디어를 봤을 때, 아, 이거는 내가 평소에 공부했었던 거고, 아, 이거는 사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살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 그게 공부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다 보니까 25분이나 했네요. 네. 어쨌든 저도 빨리 몸을 회복하고 다음 주부터는 좀 안정적인 목소리로 강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수익 내고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